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7만 명, 세계 인구는 689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은 2021년에 세 차례의 외국 정부 전복을 성공시켰습니다. 1월 20일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했고, 그리고 2월 1일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완성하게 했습니다. 8월 15일에는 아프간 탈레반이 집권하게끔 했습니다. 중국몽은 미국 민주당과 합작하여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바이든 오바마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7월 27일, 8월 15일 윤석열 정부 전복이 시진핑의 공개된 당면 목표입니다. 6월 8일 싱하이밍이 이재명에게 내린 중국 패배 배팅 관련 발언이 바로 이 지령입니다. 한국 정부 전복은 2024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참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이든은 블링컨, 예얼런, 켈리 등을 시진핑에게 보내어 대한민국 대만의 안전 보장을 흥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간을 2021년 8월 탈레반에게 내어준 오바마 민주당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사실상의 오너는 저는 오바마라고 판단합니다. 6월 8일 싱하이밍이가 이재명을 앉혀놓고 시진핑의 지령을 내리는 그 전후하여 상황 전개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4일 시진핑은 원탁회의로 하여금 중간 오른쪽에 있는 원탁회의로 하여금 이제 7월 27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포위 작전을 지령합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이 개딸들이 모여서 7월 27일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이 인간 띄기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배후에 시진핑이가 있고 여기에 움직이는 자들이 개딸이고 개딸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5월 7일, 5월 4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개딸들이 하고 난 후에 5월 7일 친강이라고 하는 중국의 새 외교부장 1월 달부터 들어왔죠. 작년 12월 30날 임명이 돼서 1월 달부터 이제 중공의 외교부를 이끌고 있는 자인데, 이 자는 이 전랑 외교라고 하는 늑대 외교라고 하는 여기에 최첨병입니다. 이 자가 중국 새 외교부장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하여 이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잘못된 길 친미로 가면, 친중을 버리고 친미로 가면 재앙적 결과가 초래한다 라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친강 외교부장은 자기의 부하인 싱하이밍이를 시켜서 시진핑의 지령을 낭독합니다. A4 용지를 들고 읽는 것이 그겁니다. 7월 27일 날 8월 15일 날 서울을 함락시켜라 라고 하는 지령문이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바로 동북 공정의 매국노로서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앞에 앉아서 지령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에게 지령문이 읽혀진 10일 후에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중공으로 들어가서 친강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친강은 자신이 만만합니다. 그리고 블링컨은 뭔가 염려스러운 수심에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블링컨은 다음 날 왕이와 회동합니다. 전임 외교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국무위원이 돼갖고 외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이 자와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그러면 시진핑이 만나게 해주겠다 해갖고 시진핑을 다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 19일 시진핑과 블링컨이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대신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은 건드리지 말아라, 7월 27일 날 대한민국 전복 작전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틀 후에 블링컨은 이 중국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회담이 잘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이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 함락을 지령한 이것을 변개치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5일 네덜란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3개국 102곳에 중공 비밀경찰서가 있다. 대한민국에도 2016년부터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 한강변의 중국 식당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라는 보도가 나왔고, 식당 주인 왕하이즈는 기자회견을 통해 2차례나 했죠. 이를 부인하였고, 국정원 인민경찰은 아직껏 비밀경찰서 관련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6월 8일 지령에 의거 중공의 공안 무장경찰이 인민경찰을 지휘하며 작년 7월 10월에 이어 오는 7월 27일에 제3의 경찰의 난 제2의 5.18을 일으키려 합니다. 6월 19일 블링컨 시진핑 면담 이후인 전랑 외교의 대명사 친강 외교부장이 6월 25일 베트남 외교부장을 만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잠적하였습니다. 3주째 잠적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전복작전 집단 살해극을 지휘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집단 살해극이라고 하는 것은 2차 10월 29일 날 있었던 2차 경찰의 난 때 158명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갖다 모아놨습니다. 그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죽일 수 있는 인원은, 밀어서 죽일 수 있는 인원은 2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58명 중에 나머지 130명, 140명가량은 주변에서 죽여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걸 저는 집단 살해라고 규정하고, 이 집단 살해극이 7월 27일 날 이제 평택 주한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밝힌 53개국 102곳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있다. 보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방명주. 저는 틀림없는 중공경찰서라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월 26일 날 이 늑대 전사 끝판왕 이자가 친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이 잠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막장 외교가 대한민국 내란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복작전에 왕이가 직접 뛰어들었다. 왜? 싱하이밍이가 이재명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김관진을 컨트롤하고, 윤희근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왕위의 명령을 받아, 시진핑과 왕위의 명령을 받아 요 친강이라고 하는 늑대 외교 전사 여자가 대한민국 전복작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친강이 7월 27일 윤석열 정부 전복 한 달 전에 잠적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 정치 중심에 전광훈이 내가 있다. 2019년 10월에 공개한 말입니다. 저것과 함께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발언을 했던 자가 전광훈입니다. 이 전광훈이 광화문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인간띠입기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과의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인민경찰이 이 계획을 따라 중간에 배치시킬 것입니다. 왜? 인민경찰과 시진핑과 이게 전광훈이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전광훈의 태극기 부대는 조원진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족 동포 중공 특수군이 주축입니다. 특별히 행진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저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17년 3월까지 3만 명 조원진 부대의 행군을 유튜브 촬영하면서 3만 군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까지 행군을 하는데 300명 내지 5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이동합니다. 그 부대 속에서 저는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부르고 반갑게 맞아줬고,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공안경찰, 무장경찰 이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안경찰, 무정경찰, 저것은 중공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민경찰, 저것은 대한민국 38% 경찰위원회에 가담한 경찰 노조에 가담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 북계 특수군, 민노총, 한노총에 들어와 있고 총은 이제 무기고를 털어서 갖고 이 무장 내란을 일으킬 자들입니다. 이들이 평택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유혈 사태를 만드는 시나리오에 인민경찰과 협업하는 중공 간첩 전광훈이 올라탄 것을 의미합니다. 이봉규는 아마 모를 겁니다. 이봉규는 전광훈에게 돈을 받고 매수가 돼서 이제 자유통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회장직을 갖고 있고 전광훈이는 이사장직을 갖고 있는데 전광훈이는 중공에 포섭된 간첩입니다. 그리고 전광훈이 교회에 이제 중공의 그 대남 통일 공작에 자금이 헌금으로 바쳐지고 나는 이 헌금으로 이봉규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전광훈이가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진핑 이제 신강이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죠. 기획하고 지휘하는 7월 27일 집회의 목표는 유혈 사태 창출입니다. 김호철, 윤희근, 김관진, 전광훈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7월 27일 유혈 사태로 무장 내란으로 발전시켜 정부를 전복하는 D-Day는 8월 15일로 추정됩니다. 7월 27일부터 격렬한 데모가 펼쳐질 것입니다. 왜? 피를 보았기 때문에. 2019년 10월 전광훈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전광훈이가 한 말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칭하기도 그렇습니다. 전광훈이가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는 전광훈이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무슨 선언입니까? 이제 시진핑과 손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자가 7월 27일 이 평택 주한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질 살해극에 이제 한 액터로서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7월 23일 날 1차 경찰의 나안을 이제 지휘했던 김호철이라고 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자가 8월 2일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경찰국 강행 유감이다 이러한 것을 밝힙니다. 이자가 경찰을 컨트롤하고 윤희근이를 그 자리에 갖다가 앉힌 자가 이자입니다. 왜? 경찰위원회에서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를 2명 내지 3명 압축해서 이제 대통령께 올리면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김호철의 각본 속에서 윤희근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김호철이가 추천을 했고 윤희근이는 중공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자입니다. 중공 사회과학원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동북공정 이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적화시켜 중국에 복속시킨다. 이것이 중국몽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 자가 윤희근이고 이자가 대통령의 옆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4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제 청주에서 발굴된 439 북계군 5.18 당시에 이제 전사했던 북계군 시신을 모른 척하고 덮었던 반역자. 그리고 2014년 8월 달에 석촌동 지하 땅굴이 기계에 의해서 둥근 모습이 나왔는데도 그것도 일 없다라고 보고했던 안보실장. 그리고 그 이전에 안보실장이 됐을 때 채널A를 들어오라고 해서 자기 뒤에다 김정은과 이제 황병서의 사진을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야만 했던 북한 간첩 김관진이가 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월 26일부터 잠적한 이 늑대전사 끝판왕 이자가 친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이 잠적해서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전복 작전이다. 중국의 막장 외교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바입니다. 7월 13일에 이제 전광훈이가 우파 태극기 부대에 광고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태극기 부대에 광고할 뿐 아니라 민노총, 한노총에 있는 북계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에게도 이 방송이 나가서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평택 주한미군기지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에 인간벽 쌓겠다. 이제 이 개딸들이 또 집회를 하는 곳에 경찰이 벽을 치면 그 사이에 자기들이 들어가겠다. 인민경찰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내고 유혈 사태를 만드는 계획이 가고 있다.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진핑의 계획을 전광훈이는 제대로 잘 알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6월 8일 싱하이밍이 이재명에게 공개 지령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시진핑 중공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언론, 경찰 등 8분의 7 권력을 호령하고 있음을 모르는 자는 바보입니다. 동북공정의 매국노 문재인, 이재명, 남노당은 시진핑의 중국몽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포섭된 간첩이고 조직입니다. 3차 경찰이 난 제2의 5.18은 동북공정을 위해 우선 7월 27일, 8월 15일에 맞추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땅굴 정보 공개, 계엄령 선포로 호남인민공화국을 척결하느냐, 시진핑이 기획 지휘하는 7월 27일, 8월 15일 무장내란을 맞이하여 멸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을 멸절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할 것을 믿으며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시진핑이 사실상 이재명이 대표하는 호남인민공화국과 남노당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면 바보입니다. 문재인이가 2017년 12월 달에 중국몽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동북공정에 올라탔고 한반도 병합에 이제 협조하는 매국노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갖다 앉혀놓고 시진핑이가 지령을 내리는 장면을 전 세계에 방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본 것입니다. 1년 3개월 사이에 5차례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나라는 중공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 5차례 회담을 만든 자가 바로 문재인 매국노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에 들어가서는 저 김정은 앞에서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이 바로 5월 7일, 8일 2차 중북 정상회담에 가져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6월 20일, 21일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 들어가서 땅굴 전쟁을 결재하고 3자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을 결재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모든 이 통일 전선부는 시진핑이가 장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중국 산동성 부청장, 공안경찰의 부청장하고 이제 이상노라고 하는 인천경찰청장이 업무 협약을 맺는 겁니다. 인천경찰청에도 이제 중공의 공안경찰, 사실상은 무장경찰이 이미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준 매국노가 바로 문재인이고 이것을 물려받은 자가 이재명이다. 따라서 이재명도 매국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공의 비밀경찰서 이 동방명주를 들락날락거렸던 사람들이 김무성, 김태호, 문희상,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김두관, 윤상현 등이 있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 이제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러한 자들이 줄을 섰다. 이재명이도 줄을 섰고 문재인도 이미 줄을 섰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줄을 선 대한민국의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이 세력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을 믿습니다. 6월 28일 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 호남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며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